삶의 변곡점에서 필사하는 동서고금의 명문장. 고독을 받아쓰기로 했다. 혼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 높이 8,125m인 히말라야 난가파르바트는 악명 높은 봉우리이다. 산악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난가파르바트 베이스 캠프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다. 당신 왼쪽에 있는 봉우리는 죽음의 산 난가파르바트입니다. 처음 등정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산악인 헤르만 무을이다. 1953년 생사를 건 무산소 단독 등정으로 난가파르바트를 정복했다. 하지만 귀환은 쉽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에 밤을 맞이했고 8,000m 벼랑에 끼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산소는 희박했고 기온은 영하 30도였다. 지구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이 밀려왔다. 헤르만은 당시 심정을 자신의 책 8,000m 위아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비바크 텐트도 침낭도 없었다. 고독만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밤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했다. 모든 일이 그저 당연하게만 느껴졌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일 아닌가. 그는 죽음이 엄습해오는 절대 고독의 공간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완전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완전한 인간은 고독할 줄 아는 인간이다. 혼자와 함께 혼자여야 한다 하는 유명한 아포리즘처럼 말이다. 고독은 우리에게 초월을 가져다 준다. 잘 혼자인 사람만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40살 무렵 혼자 실크로드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삶은 식상해져 있었다. 젊은 날의 꿈은 퇴색했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아껴둔 휴가를 끌어모아 떠난 여행이었다. 여행 중 나는 중앙아시아 한 작은 나라 가니 공항에서 며칠 밤낮을 비행기를 기다렸으나 비행기는 오지 않았다. 온갖 상념들이 나를 엄습했다. 비스킷과 물을 아껴 먹으며 나무 의자와 공항 뒤편 사막에서 시간을 보냈다. 영영 비행기가 안 올지 모른다는 소문도 들렸다. 막막했다. 너무나 많은 게 그리웠다. 심지어 저주했던 것들마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헤르만만큼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걸 들어 단단한 맨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각나는 시를 적었다가 지웠고 그마저 기억이 바닥나자 내가 좋아했던 고전 구절들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는 자를. 이런 니체의 구절을 쓰기도 했고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라는 해밍웨이 구절을 쓰기도 했다. 정신적으로 고양되려면 교회보다는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라는 토마스만 글도 써내려갔고 그대가 비굴하고 잔인한지 성실하고 경건한지를 아는 자는 그대 자신밖에 없다. 몽테뉴의 말을 쓰기도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용기 같은 게 나를 찾아왔다. 약간의 초월 같은 것이었다. 그 문장 몇 개가 두려움에 떨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다. 고독한 필사의 시간, 참 묘한 경험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그 공항을 떠나며 비평가 해럴드 블룸이 독서는 인간이 세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초월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 명문장들이 없었다면 사막에서의 며칠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문장들 덕에 잘 고독할 수 있었으며 고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을 뿌듯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위해 순순히 어깨를 내준 고전을 쓴 거인들에게 감사한다.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초월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꾸는 꿈이 곧 당신이다. 현대 문학사를 통틀어 3대 은둔 작가가 있다. 모두 베스트셀러를 낸 사람들이다. 호밀바트의 파수꾼을 쓴 J.D. 셀린저, 존 머시 이야기를 쓴 파트리크 G. 스킨드, 그리고 V를 쓴 토머스 핀천이다. 셀린저는 호밀바트의 파수꾼을 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싫다며 뉴햄프셔의 시골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영화감독 엘리아 카잔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찾아갔을 때 호밀바트의 파수꾼 주인공 홀든이 싫어할 것이라며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쥐스킨트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지 않고 남의 차에 절대 타지 않는 결벽증을 가진 은둔자였다. 핀처는 이들보다 한술 더 뜬다.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핀처는 프로필 사진 한 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유일한 사진이 학창시절이나 해군 복무 시절 사진이다. 핀처는 신비스럽다. 그의 소설은 난해하면서도 치명적이다. 그의 은밀한 소설을 읽다 보면 시면으로 들어가는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가 스스로 환상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 환상을 소중히 간직해요. 달리 당신이 가진 게 없지 않소. 환상의 작은 촉수를 움켜잡아요. 플로이트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꿰어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약사들이 그것을 제거하게 하지 말아요. 환상을 소중히 간직해요. 왜냐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쉬우니까 말이요. 당신은 그 순간부터 아마 존재하지 않게 될 거요. 그가 품고 있는 환상이 곧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작가 핀처는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다. 그의 문장은 신령스럽다. 무슨 묵시록이나 경전을 대하는 느낌이다. 내일 아침은 해가 안 나올 거예요. 나는 문을 닫아 걸 거예요. 죽은 세월이 못 들어오게요. 나는 길을 갈 거예요. 땅으로, 물로, 낡은 세계에서 새 세계로. 핀천의 문학은 암시적이다. 미로에 빠진 느낌을 견뎌내면 뭔가 명확한 것이 다가온다. 밤새만 다음 맞이하는 새벽 하늘처럼. 인생은 결국 혼자 치르는 전쟁이다. 중국 북송을 대표하는 시인 소동파는 지방을 떠도는 삶이 고달프기는 했지만 문학적 재능이 꽃을 피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소동파는 사망할 때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유배 생활로 보낸다. 하루살이 목숨을 하늘과 땅에 맡기니 아득히 푸른 바다에 뜬 좁쌀 한 알 같구나. 나의 생이 순간임을 슬퍼하고 장강의 무궁함을 부러워하노라. 하늘을 나는 신선 만나 즐겁게 눈일고 밝은 달 안고서 오래 살다 가고 싶지만 얻을 수 없음을 아니 여운을 슬픈 바람에 실려 보내리. 적벽부는 유배 시절에 쓴 시로 가을에 지은 것을 전 적벽부, 겨울에 지은 것을 후 적벽부라고 한다. 유배지를 떠도는 소동파는 일찍이 명예와 부로 대변되는 현실의 허망함을 깨우쳤다. 어찌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어차피 폐허를 향해 간다는 것을 너무나 일찍 알아버린 소동파. 그가 폐허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덕에 우리는 그의 미학을 즐길 수 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쓸쓸하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모든 아픔은 나 혼자 치러야 하는 전쟁이다. 생로병사 번뇌를 넘어서기 위해 출가한 석가모니가 위대한 이유다. 그는 고독이라는 자기의 우주 안에서 평안을 찾은 것이다. 생로병사와 고독은 인류에게 선물이기도 하다. 만약 인생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문학작품도 예술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가장 멋있는 사람은 잘 혼자인 사람이다. 집단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는 사람들은 집단이 사라지면 좌표를 잃는다. 하지만 잘 혼자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기가 곧 좌표다. 존재하는 일, 그것은 쓸쓸함과 친해지는 일이다.